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9월 21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고민이 좀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미국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진행했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다 코스피는 1.75% 하락한 2,514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낙폭이 더 심한 2.5% 하락하면서 86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장이 빠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로 지수가 많이 주춤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구원투수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얼른 리뷰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려웠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만 하락한 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당부를 드렸었던 부분이죠. 시장 자체가 살짝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번 주 후반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체감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쨌든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나는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제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할 경우에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코스닥을 준비해 봤는데 앞서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게 이 코스닥에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테마성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큰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변동성이 많이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갑자기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트렌드를 좀 오늘 이슈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슈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철강주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뭐 위메이드 관련돼서 게임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위메이드 쪽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자체가 강하진 않았고 이제 오늘 핵융합 관련주들 우리가 중입자 치료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되면서 관련돼서 모비스라든지 비츠로테크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어쨌든 들어오고 있는 전체적인 자금은 그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처럼 시장, 지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하락을 할 때에는 강한 섹터의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오늘 위메이드 쪽이랑 이 핵융합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슈를 따져보자면 철강주들도 좀 올라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입자 치료 쪽, 이제 핵융합, 중입자,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싹 다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바로 V자 반등이라든지 되반등을 강하게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항상 이제 종목이나 뭐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2차 전지가 혹은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눌리면 무조건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전문가답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아마 오늘도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지금 매수하는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을 누려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 자리,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락 초입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겁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이 템포 자체를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가지고 계셨던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나 지금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포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종목들도 많아지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아는 것이 많다 보면 또 종목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호재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고 부서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쨌든 종목 압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깨지게 된다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전후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까지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매도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툭 하고 밀려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반면에 자금이 몰리는 쪽 같은 경우는 모비스처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뷰를 봤을 때에는 조금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워지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계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매매를 하시기에 여건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여력이 남아있고 내가 좀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중입자 관련되어 있는 중입자 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것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는 여전히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시장에는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섹터로 자금이 몰려갔을 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테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바빠서 잠깐 좀 쉬고 싶어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 쉬셔도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난 그래도 좀 매매를 하고 싶고 내가 어제랑 그제랑 오늘이랑 손실난 것을 좀 메워보고 싶어, 좀 복구를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주도 섹터를 잡아서 공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입니다. 그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점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드림 CIS 매번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제가 이거 그래봤자 8월 말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그죠? 드림 CIS. 그래서 이게 보름 동안 7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훨씬 더 성공률 높은,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이 좋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후에는 오늘 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포트를 재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힘들었던 우리 시장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현명하게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포트 재정비 혹은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리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종목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CU박스라는 기업입니다. 오늘이 이제 21일이죠. 21일이기 때문에 최대 상승률이 23%, 한 일주일 정도 시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1일 맞죠? 제가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날짜를 자꾸 헷갈려 하네요. 어쨌든 21일이니까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5거래일 걸렸다라는 거죠. 5거래일 만에 CU박스 같은 경우는 2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수라인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노려봤었던 부분인데 고수라인에서 포착이 된 이후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고 뭐 사업 다각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기업은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후속타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중간 배당 소식이 나왔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좋은 이슈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딱 지난주 오늘이죠. 5거래일 전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 거죠. 공략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무언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의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은 무언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이라는 기업이죠. 지난주에 유신 같은 경우도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소개드리고 나서 이제 19일 날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후반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을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7월 달, 8월 달 수준에서 반등을 한번 줬다가 이 정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질적으로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G, 6G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월요일에 머큐리 말씀드리면서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머큐리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KMW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결과를 좀 내보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는 무언가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폰과 엮이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위로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5G, 6G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고수라인이 굉장히 기술적이어 보이지만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모니터 랩입니다. 지난 7일 날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소개드리고 나서 35%대의 상승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다 상단부에 있던 기업이에요. 지금 SPG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이 8월 달 이후에 굉장히 많이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SPG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6일 날 소개드린 이후에 단기적으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미 실제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매도 처리가 됐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1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C랩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싱크웨어입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꽤나 밀렸던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림 CIS 소개드릴 때 같이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26%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리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드림 CIS를 마지막으로 제가 리뷰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CIS는 어쨌든 제가 여기 방송에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를 드릴 때 CRO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수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기술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게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CRO에 관련돼서 AI 쪽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이블 CNC라든지 뭐 드림 CIS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한 이후에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세의 연속성을 준비해 놓고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드림 CIS 같은 기업 충분히 매매할 수 있으니까 전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또 고수라인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드림 CIS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수라인과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상승률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하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상승률을 좀 나타내 봤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개 좀 빠르게 우리가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CU박스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CU박스가 23%, 유시는 상한가 진입하면서 26%,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18%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쨌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석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결론을 냈어도 매수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제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매 타점은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고수라인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죠. 사실 뭐 5%, 10% 올라가는 종목들은 누구나 선별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수익은 작게 나고 손실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제가 이 고수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수익이 날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아 고수라인이라는 게 있구나. 저 전문가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 검색 방법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대부분 20% 넘는 상승률 보였는데요. 드림 CIS는 무려 70% 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고르실 때는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선별해서 고르셨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고수라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고수라인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까지 세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의 장바구니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중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발전경상, 원자력, 신성장, 수소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핵융합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무한한 원료와 저탄소 배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중입자 치료 관련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모비스나 비츠로테크 등 급등세 보인 종목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시장을 보고 계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한번 이런 종목 가져보고 싶다. 혹시 이런 종목, 다른 종목은 또 없을까라는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급등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눈여겨본 종목 무엇인지 얼른 장바구니 종목을 통해 풀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오랫동안 전업 투자를 해봤었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뭐 아무리 내가 수익을 많이 냈었다라고 하더라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제가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겨내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앞서서 고수라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빨간 선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빨간 선 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하락을 해서 파란 선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면 됩니다. 손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손절하지 않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 밑에 있는 검정색 선이 올라왔을 때 익절을 하면 되는 구조로 제가 이 고수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데 많은 지표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뭐 고수라인 하나 설정해 놓는다라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실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진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개장하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업인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나 수소에너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뭐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원전 쪽을 원전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원전 쪽에서 지금 핵융합이랑 그리고 중입자 치료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엮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공시에서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핵융합이나 중입자 쪽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모비스라든지 비츠로테크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일진파워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중입자 치료에 관련돼서 핵융합에 관련돼서 나도 좀 관심 있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진파워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이 있고요. 고수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석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사선으로 부딪히는 종목들이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뭐 내일 시초가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내일 어느 적정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대에서 뭐 거래량을 줄이면서 뭐 도치 형태로 마감이 된다면 충분히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진파워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이 애니 능률도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제 장이 마감되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올라온 종목들을 전부 다 추려서 노란톡방에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오늘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종목들입니다라고 제가 올려드리는데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어요. 장중에. 그 종가 부근에 많이 밀려 내려와서 제가 그래도 소개드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니능률에 대해서 뭐 교육 사업을 하죠. 에듀테크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그 에듀테크라고 해서 교육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접합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웅진싱크빅이라는 종목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같은 업종에서 이제 교육 관련주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니까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골프존이라는 기업인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이 스크린 골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신제품이 7년 만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7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제품을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2분기인지 3분기인지는 제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기준으로 이 골프존의 매장이 4,000개,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2,400개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적어놨는데 2,400개. 그래서 여기서 절반 이상이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제품을 교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매출 향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다수의 종목들이 밀렸고 그에 따라서 골프존도 영향을 받았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 것은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좀 빠르게 넘어가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G, 6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광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전기 에너지를 광 에너지로, 그러니까 전기와 광 여기를 계속해서 트랜시버라고 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 트랜시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통신망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양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오이솔루션은 제가 어제도 소개드렸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신 장비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잖아요. 며칠 동안 굉장히 강하다가 오늘 많이 밀렸는데 만약에 증시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테마성을 가진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너무 급하게 움직였죠.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이틀 정도 조정 눌림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14,500원대 이 아래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신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미리 언급을 해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종목 놓쳐서 아쉽다, 나도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종목 추천과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얼른 알려주고 싶으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과 좀 함께하는 마음이라서 오늘 좀
마음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9월 들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3종목이 벌써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9월 7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드림 CIS 같은 경우도 11일 날 상한가 진입,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도 19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왔는데 9월 달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이나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거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입한 후에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는 손절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반대로 내가 그 원칙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상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고수라인 이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애시당초에 그 신호를 만들 때 주가 이 시세의 연속성을 보일 수 있게끔 추세를 추종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면서 수익금까지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수라인은 꼭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9월 달에 3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아마 한 종목 정도는 이번 달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고 있고, 좀 더 자세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저녁이라든지 아침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의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역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달인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한가에 가는 종목을 미리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계좌에 넣어보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 추천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다리셨죠? 이어지는 코너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가전과 자동차 분야 스틸 전문 기업으로 중국 철강 감산 소식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찜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종목 찜해 주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아마 오늘 시장을 보고 계셨다면 중국 수혜 관련주, 또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이에 대해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오늘 이 핫한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우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요청드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신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설명 내용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 바로 차트가 떠 있는데, 지금 이 신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금 강판이라든지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산업군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가전이나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철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가 되면 중국에서 철강 감산을 한다라고 하죠. 그 감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신스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쨌든 이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길게 보는 관점은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철강 감산에 대한 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화면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스틸 같은 경우도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분명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바로 페노션이란 기업인데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이제 해상 운송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을 했죠. 발틱 운임지수가 7월 달과 8월 달에 좋지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운주 중에서는 이제 페노션이라든지 HMM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크선을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을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벌크선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을 진행하면서 이 해운 업황에서 이제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서 사업을 좀 더 현대화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운반만 하는구나, 해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런 디지털 솔루션까지도 적용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똑같죠?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이 좀 나왔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페노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상단부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저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파란색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다면 거기서 윗꼬리가 달린 것이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페노션이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과거처럼 이제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여전히 한 번 정도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종목군들이 좋은 시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좋은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었던 그런 모비스 같은 뭐 중입자 관련 치료제라든지 오늘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위메이드 그룹주처럼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부각되는 종목들이 독자적인 상승세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노션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틱 해운 지수가 10월 달까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페노션의 주가는 큰 난관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우상향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하죠. 자, AP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위성에 대한 수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 AP 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거래 대금 자체는 많이 붙지 않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AP 위성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대량 거래가 붙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차트들을 우리가 이제 고가놀이다, 고가놀이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고가놀이를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 위성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좀 엮어보자면 뭐 5G나 6G나 뭐 스타링크, 테슬라 그 머스크의 스타링크랑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지금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방산 관련주였죠. 당시에 이제 방산 관련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없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이 AP 위성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역시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KMW입니다. 오늘 제가 5G 관련해가지고 앞에 OE솔루션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는 머큐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5G 관련주, 통신 장비주들을 제가 3개를 말씀드려도 될까? 그런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5G, 6G 쪽에 대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KMW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OE솔루션과 똑같이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5G 통신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인터넷 강국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 5G에 대한 투자 자체도 투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6G로 넘어가는 부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통신망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타면서 우리가 편하게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저런 자율주행 같은 미래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5G나 6G 같은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년 전에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024년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MW를 비롯해서 아까 보셨었던 OE솔루션이나 이 5G, 6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MW를 준비해온 이유는 또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죠. 자, KMW 어떻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종목에 대한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투자자라면 이 기업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지금 KMW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는 KMW도 보시는 건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어쨌든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때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봅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이 아무리 좋고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종목을 준비할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포트폴리오 잘 정비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를 반격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이솔루션부터 KMW까지 통신 장비 관련주 3개나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만큼 5G 관련주 핫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5G 관련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전망에 대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아직까지 고수라인에 대해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고수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종목 설명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죠. 네, 이거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AVCNC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 선과 파란 선, 검정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날 때는 익절 가격을 검정색 선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검정색 선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익절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빨간 선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밀려 내려가서 파란색 선에 닿으면 손절 처리를 하면 됩니다. 손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반드시 고수라인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라인 설정 방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일진파워 핵융합 관련주로 중입자 치료와 삼중수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의 수혜를 받으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스틸, 스틸 전문 기업으로 가전과 자동차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중국 철강 감산 소식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KMW, 무선 통신 장비 업체로 자율주행 AI 성장의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